사람이 피가 탁하게 되는 원인은 다 음식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피가 탁해질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근데 음식을 조금 먹거나 간헐적인 단식을 한다. 그러면 기를 주는 겁니다, 자유롭게. 그럼 피가 맑아지게 돼 있다고 그래요. 참 그런 간단한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미즈노 남부코 선생님은 그 관상가인데도 불구하고 대일본이라는 아주 엄청난 시호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자가 4천 명이나 되고 10,000명을 관상을 보면 한 명도 안 틀렸다고 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못생겼어요. 그럼 어디 강연을 갔는데 당신 가시오. 왜 이런 데 와가지고 그러냐고 쫓겨났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정부에서 미즈노 남백호 선생은 이렇게 생겼다 해가지고 몽타지 같은 걸 작성해가지고 그 사람은 키도 작고 눈이 쏙 들어가고 광대뼈는 튀어나오고 그렇게 못생겼다 이런 거를 보내준 다음에는 아 미즈노 남백호 선생이구나 이렇게 알았다고 그럴 정도니까.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하는 말이 사람이 밥을 조금 먹으면 에너지 소모가 덜 되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소모가 덜 되면 그것이 영적으로 좋은 쪽으로 가거든요. 운명이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모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도 유명하셨던 아주 저도 그 사람 팬이었는데 너무 많이 밥 먹고 술 먹고 이걸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폐가 이렇게 나오고 해더니 보니까 결국은 그냥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 거기에 정치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 절제를 잘해야 되는 사람이 남의 윗사람이 지도자가 될 사람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현명한 사람이라면 정치해야겠습니까? 요새 같은 이런 혼란한 시기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바로 하게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피는 어느 한순간에 탁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때문에 최대한 피를 맑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조금만 신경 쓰면 혈액이 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과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식을 한다는 건 몸속으로 들어온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양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몸속에 들어온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화학정을 거쳐서 혈액 속으로 유입이 돼요. 평소보다 더 많은, 그리고 몸에 필요하는 양보다 더 많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혈액 속으로 떠돌아다니니까 당연히 혈액이 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염불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염불 하는 사람이 식사를 너무 배가 터지도록 먹고 고기고 뭐고 막 먹고 염불을 해보십시오. 잘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한번 인천에 있는 러브 모텔에 가서 잠을 어쩔 수 없이 잤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거기서 잘 수가 없는 것인데 많은 선수들을 인솔해가지고 가서 잘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러브 모텔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온갖 음란한 생각이 나가지고 도저히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보통이 아닌 거야. 여기 러브 모텔 맨날 불륜의 관계를 많이 했겠죠, 거기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지식께서 가르쳐 주신 레몬을 뿌리면 좋다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곤란하니까 내려가서 슈퍼에 가서 4,000원인가 얼마 주고 레몬 2개를 샀어요. 그래서 레몬 짜가지고 쫙 뿌렸어요. 아주 벽에다 뿌리고 벽에다 뿌리고 이불에다 뿌리고 완전히 조치를 한 다음에 침대에 탁 누웠다니까 너무나 깔끔하더라고요. 너무나 개운한 게 아주 신선해졌어요. 마치 숲속에 누운 것처럼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완벽하게 깨달았어요. 아, 중고차를 사도 아무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차를 사면 그 스프레이로 소주에다가 레몬을 잠궈 놓고서 짜가지고 그 즙을 만들어가지고 스프레이에다 넣어가지고요. 그거 쫙 뿌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레몬을 막 뿌리니까 그거 달라붙고 닦기도 나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남의 옷이라든지 뭐 중고차라든지 중고 물품을 전혀 걱정 안 해요. 다 준비하고 있다 딱 뿌려가지고 정말로 나쁜 먼저 썼던 사람의 자장이 싹 없어집니다. 참 놀라운 거죠. 생활의 지혜지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피가 탁하게 되는 두 번째 원인은 지방 섭취인데요. 지방 섭취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많은 것을 고지혈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지혈증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혈액에 기름이 지방질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기름기는 맑아야 할 혈액을 질척하게 하고 지방이 많아서 질척이는 혈액을 방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런 콜레스테롤 지방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삼겹살, 차돌박이 같은 그런 지방을 함유한 고기 부위는 섭취를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채소에 많은 식이섬유를 섭취를 늘려라. 그 야채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의 지방 흡수를 막아줘서 곧바로 배설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식품을 즐겨 먹으면 몸에 흡수되는 지방의 양이 적어서 혈액을 맑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되면 적혈구끼리 서로 맞붙게 되면서 적혈구 응집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가 탁해진대요. 이렇게 지방을 많이 먹으면. 그래서 지방질 섭취를 줄이고, 그래서 수행자는 식사를 소량 조금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 후배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굉장히 큰 깨우침을 얻었어요. 그 친구 아버님이 100세가 가까우신데 자기 아버님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식사 위에 간식을 전혀 안 하신대요. 거기서 제가 빵 하고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간식을 주로 하기도 하고, 강냉이 튀긴 거라도 갖다 놓고 먹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버릇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연불을 그렇게 간식 먹듯이 계속 먹으면 살이 찌듯이 공력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엉뚱한 몸만 불기면 뭐합니까? 이거는 연불에 아주 전혀 반대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사량은 대폭 줄이고 수면량도 줄이고 잠자는 것도 줄이면 잠잘 때 오히려 더 깊이 잘 수 있어요. 그 전에 군대 생활할 때가 생각나는데요. 저는 참 좋은 직책에 좋은 데 있었지만 유격훈련은 무려 3번이나 다 갔어요. 3년 동안에 걸쳐서. 참 유격훈련을 해보면 정말 인간의 극한 상황까지 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들어갈 때 너무 힘들어. 화요일날이 제일 힘들어. 수요일날 되면 조금 덜해. 목요일쯤 되면 그 다음엔 아무리 뛰어도 숨이 안 차요. 저는 항상 이렇게 선착순을 하다 보면 꼭 2등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좀 빠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특히 산 위로 올라갈 때는 전 팔 힘이 좋아서 잡아당기면서 막 몸 날아가듯이 올라가가지고, 그런데도 나보다 빠른 사람도 있어요. 물론 꼭 2등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착순을 하게 되면 앞쪽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격훈련 같은 걸 해보니까 참 그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경험해 보면 사람이 운동으로도 몸을 운동시키는 것에도 굉장한 도가 들어있구나 하는 걸 깨우치게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불을 하지만 몸도 같이 수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또 반대의 의견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댓글을 달아가지고 사람이 죽어가야지만 연불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 그래가지고 연불해가지고 성불할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살아있어야지만 연불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죽을 땐 죽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강한 상태에서 제정신인 상태에서 연불을 해야지. 치매에 걸렸는데 어떻게 연불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아주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치매에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만한 뇌가 연부를 열심히 하면 10배로 커져요. 이렇게 정말로 뇌도 커져요. 이 권투 선수가 심장이 커야만 잘 뛸 수 있잖아요. 처음엔 또 비슷해 실력이. 근데 한 7회전, 6회전, 7회전, 8회전 이 정도 가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심장이 큰 사람이 아직 체력이 멀쩡하거든. 그러니까 로드웍을 많이 하잖아요. 복싱 선수들이. 심장 크기가 다른 것입니다. 마라톤 뛰기 전에 심장 용적을 딱 재보면 아마, 그런데 이제 여긴 컨디션이 따르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지만 용적에 따라서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력을 많이 키우면 공을 들인 힘, 등력, 부처님의 힘을 전수받은 능력, 그걸 말하는 것인데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걸 하게 되면, 많이 얻게 되면 당연히 좋아지는 것이고, 또 육신을 위해서는 피를 맑게 하기도 하고, 그걸 같이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